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 이제 60 넘어서 퇴직을 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나 또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젊었을 때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내 인생 내팽개쳐버리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바쳐서 정말 열심히 다들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 이후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끼니 걱정해가면서 사는 그런 노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까지 그런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또는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왜 생길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왕에 이제 나이를 먹어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50대 때 그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1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고, 왜 그럴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다시 이야기해서 젊었을 때는 내가 가진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 그렇게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후광을 입어서 내가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또 나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거든요. 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넓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회사를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의 어떤 리더라든지 국가기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재능입니다. 재능.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연기를 잘한다든지, 또 뭐 수영을 잘한다든지, 글쓰기를 잘한다든지, 특별한 일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 10만 원 벌 때 내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하루에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지식이거든요. 지식과 기술이거든요. 내가 남들이 갖지 않은 지식과 남들이 갖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일용직으로 나가서 노동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내가 기술력을 가지고 간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또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가면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이제 내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세상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어요. 없죠. 다 시골에서 어렵게 다들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두 번째, 돈이 없으니 네트워크도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맨 땅에 헤이딩 하듯이 그렇게 살았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재능을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재능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10년을 수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박태환이처럼 수영선수, 그런 멋진 선수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하루에 정말 10시간씩 10년을 정말 죽으라고 공을 찬다고 해서 손흥민이나 이천수처럼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재능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지식이거든요. 기술. 그래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기술은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내가 터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마지막 지식과 기술 습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렇게 공부 한참 할 때 이제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또 재능도 없으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야만이 남들 10만 원 벌 때 나는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100세 시대가 돼서 앞으로 90살,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우리가 3, 40년 했잖아요. 그 3, 40년 한 것을 앞으로 더 그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나머지 3,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을 새로 하는 기분으로 보낼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근데 많은 이제 은퇴자들이나 퇴직자들을 바라보면 내가 젊었을 때 3, 40년 동안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살려고만 노력을 하지,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당신의 자신을, 당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해라.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노력했던 결과물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인데, 그럼 이 삶을 그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빈곤하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 벌어놓은 거 있으신가요? 쉽게 가려고 돈 조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막 어디 누구 이렇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투자하고 장사하고 막 이러다가 싹 말아먹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또 그 정도 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잖아요. 저도 그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잘 살아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 그리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회사도 있어. 이렇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게 없죠.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능. 여러분, 재능이 있으신가요? 그런 재능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식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기술을 이제라도 습득해서 그것을 써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1, 2년이 걸리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씩 상담이나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가는데, 강의 같은 거 준비할 때 보통 한 일주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 했던 강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써먹는 경우는 거의 한 30%나 50%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요새 개정된 법이라든지 사회의 트렌드라든지 그 업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서 거기다 녹아나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보력이 빨라가지고 이게 대충 옛날 것 가지고 강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러주지도 않아요. 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가 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우선 밖에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이제 그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 문화센터 같은 게 꼭 있어요. 그런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부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어린이 관련된 동화 관련된 뭐 캘리그라피부터 시작해서 뭐 댄스, 외국어, 그 다음에 뭐 드로잉, 그 다음에 뭐 각종 어쨌든 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배워서 무조건 재능 기부를 해라, 이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꼭 어떤 사례를 주어요. 지금 사회가 투명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그걸 재능 기부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지식을 활용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하게 되면 사례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를 먼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거의 프로그램이 50개, 뭐 100가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런 지식 습득을 통해서 그거를 사회에다가 환원도 할 겸 환원하면서 내가 일정하게 수입도 얻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나이 먹어서 내 삶을 좀 풍요롭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었듯이 나이 먹어서도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공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일단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만이 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풍요롭고 나은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빈곤층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았던 그 결과물이 지금인데 지금에 와서 후회본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30년, 40년 살아갈 그 나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